이놈의 통장. 뺏는 건 쉬운데 채워넣기가 너무 어려워요. 돈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설계자들이 있잖아요. 대국민 통장. 점검쇼. 설계자들! 자, 업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계자들의 재무상식 업그레이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나태주 씨. 네, 10점 만점에 10점. 아니, 84점 만점에 84점. 팀장님들, 혹시 84점 만점이 뭔 줄 아십니까? 84점. 보통 점수를 매길 때는 10단위로 끊지 않나요? 바로 수능 만점 받기만큼 어렵다는 청약 통장 만점입니다. 청약 통장. 어렵죠. 네, 바로 청약 통장 만점 비결 알아봅니다. 사실 청약 거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려워요, 진짜. 청약을 아무리 해도 점수 만점 받기가 쉽지 않은데 나태주 설계자 어떻게 하면 청약 통장 만점 기준이 되나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이고요. 네네. 부양가족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 그리고 가입 기간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 도합 총 84점입니다. 와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수능 시험 얘기를 꺼냈으니까 수능도 보기 전에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보죠. 네, 우리 청약도 그러면 모의 청약 통장 채점을 좀 해보면 어떨지요? 네, 좋습니다. 먼저 무주택 기간에 대한 점수부터 채점을 해볼 텐데요. 네. 주택이 있으면 무조건 빵점. 도경원 씨 빵점이네, 그렇죠? 있어요. 주택이 있긴 있는데 그 집에서의 영향력이 미미해요. 그래도 빵점. 빵점이에요? 네. 아니 나태주 씨 왜 이렇게 환하게 웃으세요? 그러니까 환하게 한번 더 웃겠습니다. 아싸! 전 무주택자입니다. 그래. 기분 좋아. 올해 나태주 씨는 만으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만으로 30살입니다. 좋겠다. 예. 다행이네요. 만으로 30세 미만은 무주택자여도 빵점이거든요. 잠깐만, 그럼 전 몇 점입니까? 그럼 무주택 기간 1년 미만이면 네. 이제 2점. 네. 나나 너나 뭐 너나 나나 빵점이나 2점이나 뭐. 예. 12월이 지나서 이제 생일이 지나시게 되면 네. 2점 더 들여서 4점인 거죠. 그러니까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년이 지날 때마다 이제 2점씩 점수가 증가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15년 미만이면 30점, 15년 이상이면 32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자, 다음에는 부양 가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전체 내 가족 수에 곱하기 5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도경환 씨는 4명이 가족 구성원이니까 20점. 박은현 씨는 3분이시니까 15점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만점 35점 받으려면 기본 가족 구성원이 7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가족이 없기는 하지만 청약자 본인 포함 7명이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4명이니까 부모님 2분을 이렇게 포함시키고 어쩔 수 없이 셋째를 가야겠구나. 우리 하영이 언니 될래나? 실제로 청약 때문에 네. 둘째나 셋째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태아도 청약 점수에 인정이 된다라는 사실은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신만 하면 네, 맞습니다. 태아도. 네. 아니 그 저는요. 네. 부인도 없고 네. 그 자녀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제가 동생이랑 한다고 하면은 둘이 해가지고 10점은 그냥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드리면 좋은데 네. 형제 자매는 제외가 되고요. 부모님이나 조부모, 자녀, 손녀, 뭐 며느리 사위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시는 게 게 제일 배점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아니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빨리 청약 통장 가입하라고. 맞아. 왜냐하면 빨리 만들수록 훨씬 이득이 많다.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좀 네, 이 해볼까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점수는 가입 연생에 단 1점만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 미만의 가입은 2점, 이 점. 2년 미만은 3점, 그리고 15년 미만은 16점. 그러면 저는 지금 아이가 둘이니까 빨리 지금 요거 끝나고 가서 연우 하영이 앞으로 네. 빨리 청약통장을 만들어줘야 20대 그 기간을 풀로 그냥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빨리 네, 만들어줘야 그게 자녀 용돈을 네. 가장 관리 못 해주는 부모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네. 청약 통장 만들어주는 게요? 그렇죠. 이제 많은 그 부모님들이 자녀 용돈을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네.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청약 통장은 이자가 상당히
낮아요. 낮다라고 네, 맞아요, 보시면 맞아요. 되죠. 그래서 청약통장을 언제 만들어줘야 되느냐? 자녀 용돈을 재테크 잘 해주시다가 네. 만 17세가 되었을 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이전에 만들어도 청약기간에 대해서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고요. 실제로 인정받는 기간이 2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 17세가 되었을 때 청약통장을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죠. 아니 근데 이렇게 우리가 모의로 채점을 해보니까 청약 가점 받기가 진짜 쉽지가 않네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청약 가점을 돈을 주고 많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청약 통장에는 한 번에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신데요. 이 납입 해체가 인정되는 금액은 최대 회당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제가 말씀하시는 중간에 제 이제 점수를 딱 따져보니까 자 무주택 2점 그리고 부양가족 5점 그리고 가입기간 3점 해가지고 전 딱 10점이거든요. 뭐 거의 뭐 당첨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그냥 해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가망이 없다라고 해지를 하셔서는 안 되고요. 네. 청약이 꼭 가점제로만 운영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추첨제나 순차제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주택 기간 3년만 유지하시게 되면 저축 총액이 많으면 뭐 당첨이 되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뭐 납입 횟수가 또 많으면 뭐 당첨이 되실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해서 해약을 하시는 것보다 내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자산은 아니지만 그렇죠.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래 예언 심리라고 하는 것이 나는 나중에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든든함이 있으면 이건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나태주 설계자 덕분에 아주 청약 공부 제대로 했고 그래요. 뼈아픈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도 돈 되는 머니 이슈 기대할게요. 여러분의 미래를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길로 안내해드리는 설계자들. 어렵고도 어려운 티끌 모아 태산의 시대. 열심히 일은 하는데 돈에 쪼들리는 삶을 혹시 살고 계신가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재무 설계, 귀찮다고 어렵다고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통장을 확 바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국민 통장 점검쇼 설계자들 설계팀장 도경환입니다.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전 18, 16 두 아이, 그리고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해바라기 맘입니다. 제 남편은 직장 20년 차. 남들이 들으면 벌만큼 버네. 그죠? 하는 연봉 1억의 소유자입니다. 1억이요? 네. 얼마큼 버네. 하지만 말이 1억이지 세금 떼면 통장에 남는 건 650만 원 정도입니다. 통장에 지키는 걸 봐야 돼. 그러니까. 세후 1억은 돼야 돼. 그렇죠. 아이들이 크니 많이 먹어서 그런지 생활비와 공과금이 월 300,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50만 원이 나갑니다. 설상가상 두 아이 모두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교육비로 나가는 돈 역시 어마어마한데요. 우리 형편에 아이들 교육비 250만 원이 과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 아이들 앞날을 위한 일이겠거니 여기고 전 제 앞으론 단돈 10,000원도 허투루 안 쓰고 해바라기처럼 아이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죠. 물론 남편은 이런 저를 늘 못마땅해 하죠. 아이 여보 말이야. 애들 학원을 말이야. 좀 줄이든가. 여보가 가르치든가 해야지. 아니 내년에 고3 고1인데 어떻게 줄여? 어떻게 공부시켜야 될 거냐? 아니 근데 내가 1억을 벌어오면 뭐요? 애들 밑으로 다 들어가고 통장에 잔액도 없고 노년에 애들 신세 지면서 쪽박 찰 거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태주 그놈은 내가 보니까 성적표 봤는데 공부에 애초에 뜻이 없어. 글렀어. 걔 학원비 다 빼. 안 그래도 첫째 기말고사 성적이 온통 455. 그래도 훗날 남편도 아이들도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죠. 학원 안 간다고 안 가. 가기 싫다니까.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아니 잘 다니던 학원을 왜 안 가? 난 공부하고 안 맞아 엄마. 나는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 열차 트로트 가수 할 거란 말이야.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안 그래도 아빠 눈치 보여가지고 그 얼마나 눈치 보면서 엄마가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언제 내가 보내달라고 했어? 아니 이놈 자식이 그냥. 아니 당신 미쳤어요? 아니 왜 애를 때리고 그래? 이게 당신 때문인 거요.
아니 애 뭐 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공부도 하는 놈이랑 하는 거고 고기도 먹는 놈이랑 먹는 건데 그 밑 빠진 독에다가 그냥 물을 붓고 달려갈 거야 하는 놈한테 말이요. 학원비를 쓰고 말이요. 깡통 찰 거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남편 말대로 아이들 교육비 다 끊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문제이긴 해요. 아 근데 이거 네. 진짜 가슴이 짠하다. 네. 예. 가운데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 아니 정말 그리고 남편과 두 아이만 바라보는 이 해바라기 마음 그 속이 어떻겠어요. 아니 근데 아까 미안한 얘기인데 나도 가수를 좀 시켜보려고 그러니까 그 예술적으로 키워주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거 이제 학원을 보내다 보니까 그렇죠. 엄마한테 배우면 되잖아요. 엄마는 오로지 이것만 쓰지 뭐 바이올린 이런 건 못해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가르쳐 놓고 이걸 나중에 엄마한테 이제 배워야지. 아하.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도 이게 뭐 피아노 시키고 바이올린 시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막 100단이 진짜 막 금방 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해바라기 맘님처럼 아이들 뭐 사교육비 그리고 노후 준비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고민되셔서 상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뭐 실제 4050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가. 네, 어느 정도 좀 고민을 하시냐면 지난 4월 한 은행에서 네. 네. 40대가 사는 법 네, 이런 조사를 잘 해봤거든요. 들어오르죠.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평균 사교육비로 쓰는 돈이 107만 원. 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육비냐, 우리 부부를 위해서 노후 준비냐. 노년에 애들 신세 지면서 쪽박 찰 거요? 내년에 고3, 고1인데 어떻게 줄여? 어떻게 해? 공부시켜야 될 거 아니야. 예, 제가 그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실제로 자녀 교육비나 뭐 종교 활동비는 저희 마음대로 줄이거나 뭐 늘릴 수는 없어요. 그게 부모의 네. 마음이니까. 근데 이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제일 치사한 게 왜 줬다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비로 이만큼 쓰고 나중에 은퇴해서 내 노후를 이제 자녀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네. 교육비 물론 줄이긴 힘드시지만 계획적으로 지출을 하시고 그리고 한 달 생활비가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쓰인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잘 조율을 하셔서 소액이라도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의 기준을 잡고 밸런스를 잡으면 좋으시겠다라는 생각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처럼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교육보다는 차라리 동일한 비용을 하더라도 정말 이 아이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출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거고 만약에라도 우리 시청하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는 그렇다라고 하면 내 노후를 차라리 우리 자식 사랑에 대한 방법으로 내 노후를 조금씩이라도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제가 지금 최근 한 증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자 한 4만 4천여 명의 계좌 현황을 살펴봤더니 전체 가입자의 수익률이 약 8.9% 정도가 꽤 됐고요. 높네요. 네, 수익률 상위에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고는 이 연금 우등생들의 수익률은 약 36%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자녀의 교육도 물론 잘 해결하실 수가 있지만 두 분의 노후 준비도 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사를 조금만 나누어 주십사라고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예. 뭐 정답이라는 게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동안 너무 해바라기 파도로 살았나 봐요. 근데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또 뭐냐면 아내는 정말 힘들게 재무에 대해서 정말 고통스럽게 뭐 살아갔는데 남편은 너한테 맡겼으니 맞아, 당신한테 나 맨날 회식하고 맡겼으니 늦게 들어가고 막 이러면 나는 뭐 난 즐겨도 돼. 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빵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무서워요. 이게 진짜 시한폭탄을 앓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통장에 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내에게 공감을 해주고 가족에 대한 위안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재무 설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요. 정말 하면 할수록 어렵고도 어려운 티끌 모아 태산. 열심히 일은 하는데 돈에 쪼들려서 살고 계십니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모를 뿐이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봐도 좋겠죠? 재무 설계자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무 설계자들이 여러분의 통장을 재정비해드립니다. 대국민 통장 점검쇼 설계자들.
자, 두 번째 접수된 설계 의뢰 사연. 나태주 설계자. 네, 브리핑 하겠습니다.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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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부티난다. 아니 이런 멋있는 장치는 나태주 씨한테만 줄 거예요? 금색 부채 이런 거? 여러분들은 지금 설계자들과 함께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설계 의뢰인은 올해 나이가 40이십니다. 40? 마흔? 그럼요. 파리 개띠? 네. 친구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올해 40세이신데 따님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딸 셋 아빠. 딸 부자 그렇지. 아버지고요. 네. 사는 곳은 경기도 평택. 평택. 평택입니다. 네. 이 경기도 평택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직업이요. 수제버거집 CEO십니다. 오, CEO. 자, CEO신데요. 수제버거 하나로 월 매출 무려 4천만 원에. 어? 4천만 원에. 어? 4천? 초대박집 사장님입니다. 이름하여 건물왕 송패티입니다. 와우. 수엉 패티예요? 예. 이분의 취미는요. 돈 벌어서 그저 건물 사기. 좋은 취미다. 부러운 취미네요. 예. 전 취미가 돈 벌어서 건물 사기예요. 건물 컬렉터예요. 뭐 이런 거. 멋있다.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네. 물어보니까 쉬는 게 싫다. 나는 쉬는 날이 있는 게 싫어요라고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워커홀릭이다. 네, 엄청나게 지독한 워커홀릭이시고요. 야. 송패티님의 인생 좌우명. 궁금합니다. 내가 버린 일은 내가 책임진다. 굉장히 남자다운데요.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아니 송 패티. 건물왕. 앞에 건물왕이 붙는 게 중요해요. 건물이 얼마나 많으면. 맞춰보십시오. 자그마치 건물 소유하고 계신 게 몇 채 정도 되는지. 잠깐만. 우리랑 친구라 그랬잖아요. 한 3채 정도 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러면 2채 정도. 2채, 3채. 무려 10채. 10채. 10채요? 우리 동갑인데 10채? 말도 안 돼. 소유하고 계십니다. 아니 40대인데 10채를 가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소유 심리가 뭐 엄청나신 분일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엄청 4년에 하나씩. 그렇죠. 하는 거예요. 엄청 흐르실 것 같은데? 과연 이분이 뭐가 문제일지. 네, 한번 모셔봐야 될 것 같죠? 그래요. 그럼 네.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햄버거 하나로 월 매출 4천을 올리신다는 건물왕 송패티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우와! 나 송패티야! 예,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국제중앙시장에서 온 햄버거를 만드는 남자 송두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재밌다. 잠깐만. 그럼 우리 뭐 재무 설계도 좋지만 과연 맛이 어떻기에 월 매출 4천을 찍는지 먹어봐요. 한번 먹어볼까요? 맞습니다. 아, 먹어봐야죠. 그러면 저 돌려봐요. 네네. 이 하나씩 받아보시면 일단 하나 드세요. 네. 맛이라도. 고맙습니다. 네. 이야. 아니, 치즈도, 너무 맛있다. 아니, 제가 진짜 햄버거 좋아하잖아요. 출산하러 가기 전에 먹은 소울푸드가 햄버거였는데, 그날이 생각이 나네요. 라떼 주시 다 먹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어쨌든 햄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고기 맛이잖아요. 맞아요. 패티. 맞아요. 이 패티가 굉장히 독특해요. 예, 저희가 이제 패티도 직접 만들거든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 다진 고기를 쓰지 않고 그냥 고기를 갖다 생고기를 이제 주물르거든요. 생고기를요? 아,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거를 기계를 안 쓰고 손으로 다 하신다고요? 아 말도 안 돼. 어머머, 저 팔뚝에 근육 좀 보세요. 우와. 그걸 막 주물르는데 이제 제 와이프랑 같이 계속 주물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도 좀 주물르다 보니까 지금 막 뼈가 좀 아프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직원을 써도 되잖아요. 근데 직원 쓰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또 아내가 또 직원 쓰는 거를 또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청소하는 건 또 자기가 청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걸 닦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쉬는 날도 없으시대요, 그러면. 지금 쉬는 날은 없어요.
가게가 조금 바쁘고 단체 주문이 들어오다 보면 가족 다 이렇게 저희 첫째랑 둘째랑 저랑 와이프랑 넷이 모였거든요. 모여가지고 내일은 단체 주문이 있으니까 다 학교를 가지 말자 하니까 얘들아, 와. 내일 단체 주문 있다. 학교 가지 말자. 알겠습니다, 아빠. 아, 근데 이렇게 딱 듣다 보니까 건물 열차에 물론 의뢰인의 노력이 가장 컸겠지만 네. 진짜 가족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겠다 싶은 생각이 당연하죠. 아니 근데 건물 열채 갖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10개죠. 예. 건물을 열채를 갖고 있으면서 왜 재무 설계를 받으러 오셨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건물에 집착을 하게 된 계기는 네. 아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첫째를 18살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 일찍을 해서 네. 18살 때 그때 결혼했어요? 예. 18살에? 예. 근데 임신했으니까. 고2? 고고이죠? 고2? 아니 근데 아까 보세요 여기에 저기 봐봐 내가 벌인 일은 내가 책임진다. 예, 이게 예. 고등학교 때부터 확고했던. 사회에 나오면 내가 다 그거 할 것 같은데 나왔는데 막상 나오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아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회가 굉장히 호락호락하지 않죠. 냉정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와이프한테도 돈 버는 걸로 스트레스 주지 말자. 우리는 돈 없이도 그냥 사랑으로만 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변한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무능해. 저한테 무능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돈도 벌고 하고 하는데 너는 왜 돈도 못 벌어 막 하는 거예요. 무능력하고 돈도 못 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돈 좀 벌어볼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열심히 하신 거구나. 배달이랑 PC방 같은 데 아르바이트 해갖고 돈을 좀 모았어요. 해갖고 이제 와이프랑 동대문 가가지고 옷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노점에서 이렇게 팔았어요. 계속 이제 노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여름엔 춥고 겨울엔 덥고 그리고 장사만 하면 누가 와가지고 장사를 또 못하게 해요. 그래 맞아. 못하게 하고 막 친구들도 지나가면서 야 도화기 쟤 일찍 결혼하고 나서 저거 봐봐라 저렇게 산다 막 이런 말도 막 듣고 그리고 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지나가면서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울고 있더라고요. 갖고 제가 그때 딱 느낀 거거든요. 아 지금 이제 쉬지 말고 달려야겠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막 하루에 16시간, 17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진짜 얼마나 열심히 근성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그게 느껴지고 장사하고 아르바이트 한 것뿐만 아니라 자격증도 많이 따셨다면서요. 이게 다 자격증이구나. 이게 다 자격증이구나. 자,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 요거 있고요. 불삭기 운전 기능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방화 관리자 2급도 있고요. 일종 대형, 일종 보통, 특수, 트레일러, 레커, 2종 소형, 원동기 다 있어요. 차일드 터치 전문가, 국제 가정 문화 상담사, 국제 경무 경호대, 건강 마사지. 40여 개가 되는 이 자격증을 땄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이 책임감 때문인 거였겠네요. 예,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돈 되는 자격증들은 그때 당시 이제 노점을 하면서 다 따본 거예요. 예. 아, 근데 저는 뭐 이 노력한 흔적만으로도 열채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중간에 박수라도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너무 마음고생도 많았고 그래, 진짜. 아까 얼마나 못 받쳐서 눈물도 나시고. 자, 그러면 오늘의 의뢰인이십니다. 월 매출 4천만 원 수제버거집의 사장님 우리 송두학님의 재무 설계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재무 목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제가 올해 40이잖아요. 네. 예, 45까지 한 그래도 한 2천 정도 되는 그런 큰 갖는 거를 꿈이어서 예, 45까지 한 그래도 한 2천 정도 되는 그런 큰 상가 하나 갖는 거를 꿈이어서 어떻게 하면 좀 그렇게 할 수 있나 해갖고 이렇게 와봤습니다. 대국민 통장 점검쇼 설계자들. 자, 의뢰인 송도학 씨의 재무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저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우리 송도학 씨의 재무 상태를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10채를 갖고 있는 송도학 씨의 부동산 자산부터 일단 이거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어마어마하다. 않을까 싶은데 그러네요. 자, 현재 우리 의뢰인의 부동산 자산이 얼마인지 버튼 금액 눌러주세요. 와, 저 굉장히 많이 놀라주시네. 계속 누르고 엄청 있어요. 누르고 계세요, 계속 누르고 지금. 있어요. 의뢰인의 부동산 자산 보여주세요. 자, 1, 10원 단위, 100원 단위, 1000, 1000원 단위, 만원 단위. 계속 올라가요. 일단 억까지 가겠지 설마. 그렇죠. 천만, 몇 억이, 와, 35억. 35억. 10만, 100만, 1000만. 공이 지금 100만, 1000만, 10억. 공이 8개 붙었어요. 8개. 그러면 35억이죠. 35억. 잠깐만, 10개인데 35억이면 땅콩이 하나가 3억 5천 원. 땅콩 적어도, 그죠? 평균? 예, 맞아요. 예. 땅콩 건물도. 제가 32살 때 아내랑 열심히 해서 작은 건물, 땅콩 건물 2채를 샀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아내가 그만 쉬고 싶다고 했는데, 네. 제가, 40까지 우리가 네. 10채를 사고, 그 다음 시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40이 돼서 10채가 됐는데, 그게 또 한다고 됐구나. 네. 예. 올해 열채를 채우셨어요? 39에 채웠었어요. 올해도 아니고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목표 달성했으니까. 예,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또 은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계속 제가 건물을 보통 보면 1년에 거진 한 채 정도로 이렇게 그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 정도가 이제 은행에서 갖고 와야 되고 반은 제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에도 좀 채무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막상 실수만도 없고 이렇게 된 거. 그런데 40까지 저는 해보니까 그래도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45까지 5년만 더 좀 자꾸 더 이제 목표를 가서 이제 좀 새가 많이 나오는 그런 건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좀 해갖고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살자. 그러면 말만 들었으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정도면은 예를 들어 2억이 있으면 대출 얼마 껴가지고 얼마짜리 사가지고 대충 월세 얼마 받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이 계산이 딱 서요? 예, 딱딱 서요. 나 2억 있어. 자, 설계해줘봐요. 2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월세가 한 160만 원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2억이라는 돈이 본인 돈이시면 더 좋지만 이게 은행에서 2억을 갖고 온 돈이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한 많이 내면은 3% 정도라고 보면은 60만 원이라는 거를 내가 은행에다 이자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경환 아나운서께서 160만 원의 월세가 나오면 100만 원에 대한 수입은 계속 갖고 60만 원의 이자를 내면은 100만 원에 대한 돈은 계속 이제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돌발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월세가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월세가 들어왔는데 그냥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계산을 하신 게 한 160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높은 거 아닌가요? 최동기 설계자? 네, 저는 수익률보다 송도학 씨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본인의 철저한 재무 목표를 가지고 재테크를 하시면서 본인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신 점이 어떤 점보다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내 현금 플러스 대출 건물, 또 내 현금 대출 건물. 지금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예. 그럼 지금도 다음 스텝을 위해서 통장에 지금 현금을 모으고 계시겠네요? 그렇다면 자
현금 자산 얼마인지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되게 많을 것 같아. 부동산 자산만 35억이면 또 건물을 사시려고 하셨으니 또 뭐가 있지 않으실까요? 왜 웃으시는 거죠?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데요? 잘못 쓰신 거예요. 그쵸? 아니 정확하게 쓴 건데. 아니 잘못 썼구나. 아니 잘못 썼구나. 아니 잘못 썼어. 39,000원. 통장 잔액 그럼 저희가 한번 볼게요. 예. 자, 의뢰인 통장 잔액을 보여주세요. 100, 1000만, 10만, 100만. 뭐야? 다음 단위고. 100만. 1000만. 끝. 3,900만 원? 3,900만 원? 다른 건데. 저거 그거죠. 순수 예금만. 적금 따로 있고. 아니 저희는 적금을 두지 않아요. 예금 적금 다 합쳐서 저거라고요? 3,900만 원? 예. 뭐 어디 보이스피싱을 세게 당했어요, 옛날에? 지금 보면 자산의 균형이 너무 안 맞는 게 보이셨죠? 맞아요. 너무 네. 쏠려 있죠. 부동산 자산은 35억인데 어. 현금성 자산은 3,900만 3,9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나 이자를 내시다 보니까 당연히 적금 이런 것보다는 나는 대출 상환이 더 낫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적금을 안 맞습니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셨을 때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여기에서 또 빠져 있는 게 뭐 세금이라든지 유지보수 비용이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뭐 10% 수익이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뒤로는 적자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안 했어. 그 돈이 모이면 절반은 대출을 보태서 건물 산댔잖아요. 그럼 지금 그 대출들 원금 상환 다 안 하신 건데 그치. 그 대출금이 얼마인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 자산 35억인데 그 가운데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보여주세요.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억. 열심히 하면 또 좋은 날이 있겠죠, 그죠? 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딘지 나도 이제 이게 모르겠어. 확실한 재무 설계를 위해서 이제부터 좀 더 세밀하게 의뢰인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부터 네. 2021년 현재 통두학 씨의 평균 월 수입 금액 자 보여주세요. 와 요것도 무지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10만 단위,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3,200만 원, 와, 월 평균 수입이 3,200만 원. 와, 월 평균 수입이 대박. 엄청 많으시네요. 부럽다. 건물 임대 수입이 1,200만 원이라고 네. 하셨으니까 가게 수입이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죠? 요번에 배달까지 시작해서 예, 배달 그거까지 하다 보니까 근데 돈이 좀 많이 벌더라고요. 코로나 시작되면서 의뢰인의 지출 내역을 이번에 나태주 설계자가 뽑아왔어요. 물론 또 아내와 또 세 딸의 한 달 지출 내역을 제가 싹 긁어 모아서 정리해봤거든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원금 이자를 제가 한 달에 한 1,100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월 수입이 1,200인데 부동산 수익만 1,200. 1,100만 원은 이제 대출을 갚고 대출 있어요. 갚는 예. 이제 그럼 100만 원 남는 거네요? 예, 그리고 100만 부동산 원 수입은? 예, 남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게에서 생활 들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아니 배달 식비가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배달 식비가 100만 배달 식비가 원이네요? 100만 원인데? 아, 배달 음식이요? 예, 이게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첫째랑 저랑 와이프랑 셋이 먹고 막내는 재워놓고 먹어요. 그 친구는. 예. 그렇군요. 아내분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왜요? 지출 항목에서 첫째 자녀의 용돈이 100만 원, 둘째 자녀가 50만 원, 셋째가 15만 원인데 그 어디도 아내 용돈이 없어요. 네. 그리고 본인 용돈도 없어요. 맞아요.
실제로 이게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지만 또 가족들이 소비형 저축도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그 소비형 저축으로 만들어 놓던 돈으로 뭐 제주도 가서 바람 한번 쐬고 오면서 아,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계속 영위하려면 아, 우리 아빠 열심히 일해야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도와줘야지. 이런 감정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송도학 씨는 본인이 지치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가족들을 다 같이 으쌰으쌰 하자. 근데 이미 제가 봤을 땐 아내분은 번아웃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아내분은 명품백으로 푸시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1,800만 원. 자, 그러면 김동철 설계자는 의뢰인의 어떤 소비 심리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의 과시형 보복 심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면 투자 재무 계획을 좀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의논의 과정을 통해서 가족끼리 뭔가 이렇게 코어를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려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성취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성취 압박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고가의 어떤 그 상품을 사는데 돈을 또 많이 지출을 하셨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보복 심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투자 심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쓰자. 내가 화가 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써야 돼. 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좀 불안한 심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보험이 많아요. 생각보다. 건물만큼이나 많아요. 예. 보험은 와이프가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많죠. 보험은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와이프가 관리를 해가지고 많이 드러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총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월 평균 수입은요 3,200만 원이고요. 네. 월 평균 지출이 2,288만 6,158원이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월 평균 잔고는요 911만 3,842원이네요. 네. 그래요. 최종적으로는 45세에 월 2천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물을 장만하고 싶은 우리 의뢰인 송두학 씨의 재무 상태 분석을 모두가 마쳤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돈에 쪼들리는 삶을 혹시 살고 계신가요? 무관심 속에 새어나가는 여러분의 통장 속 소중한 돈 저희가 철벽방어 지켜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재무 설계, 귀찮다고 어렵다고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통장을 확 바꿔드립니다. 대국민 통장 점검쇼 설계자들. 자, 먼저 재무 설계 전문가가 채점한 의뢰인의 재무 관리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두학 의뢰인의 재무관리 점수는 75점입니다. 75점. 75점입니다. 75점. 어떻게 해서 이 점수가 나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이제 점수를 좀 세분화해서 알려드리자면 일단 지금 나이가 40대신데 월 소득이 3천만 원이시면 소득에 대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뭐 100점이라고 당연히 봐야 되겠죠. 훌륭하죠. 상당히 좀 훌륭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지출의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배달 음식 관련 소비가 많아요. 좀 크시고요. 가족과 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이 소비가 없다라는 점에서 점수를 한 48점 드렸고요. 일단 자산에 대한 점수는 부동산에 대한 자산이 좀 집중이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제 신조가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내 돈도 무조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근데 지금 송두학 의뢰인은 본인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본인의 돈은 그냥 놀고 있어요. 이 자체가 좀 잘못됐다, 좀 아쉬운 점이다라고 해서 이 점수를 72점 드렸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가 돈을 쓰기 위해서 대출하는 소비형 부채는 없으세요. 네. 다만 이제 내가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런 자산형 부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채 상환 대비 또 자본 소득에 관련된 비율도 적정합니다. 그래서 부채 점수에서는 제가 100점을 드렸고요. 제가 시원하게 황금 부채 그 부채 드리겠습니다. 그 부채가 그 부채구나.
그 100점짜리 부채였구나. 그런데 이제 보험으로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아내분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떨어졌었죠. 그래서 소득 대비 진단 자금이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현재 대출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이 부재됐을 때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보험 점수는 55점을 드렸습니다. 네. 아까 의뢰인이 이제 말씀을 하셨죠. 5년 뒤 45세에 월 수입 2천만 원 임대 수익이 나오는 게 이제 목표다라고 하셨는데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몰라요. 절대요? 네. 지금 잠깐 부동산 자산이 대출 빼고 25억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 임대 수익이 1,200만 원씩 꾸준히 나오고 있고. 네. 거기에 또 이제 햄버거 가게 매출도 있고. 왜 안 돼요, 근데? 그 첫 번째로 좀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자산은 한 35억 정도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건물의 가치가 35억이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10억 대출을 빼고 나면 한 25억 정도의 그죠.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3,900만 원 정도의 예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실제로 가지고 있는 내 자산은 25억 4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송도와 의뢰인의 부동산 수익률을 보면 실수익률은 정말 지금 낮은 상태고요. 그냥 부채를 제외하고 가져가는 수익률 자체가 한 4%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은행에 그냥 뭐 예금도 아니고요. 적금도 아니고 그냥 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부채 없이 그 건물을 사시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5년 그냥 계속 5년. 달려보려고 지금 네. 준비하고 제 계산으로는 빠르면 30년, 늦으면 40년 걸립니다. 빠르면 30년, 늦으면 40년 걸립니다. 빠르면 30년? 이 상태로는 제가 저기 네. 70까지 제가 퉁퉁해갖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간이 30년 이상 걸리는 이유는 현재 의뢰인의 35억 부동산 자산에서 나오는 월세가 1,200만 원, 수익률로 계산하면 약 4% 정도 되거든요. 자, 같은 수익률로 따져 부채 없이 월세 2천만 원을 받으시려면 약 58억 원의 건물을 장만하셔야 되니까 대략 한 33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의뢰인이 지금처럼 월 잉여자금 910만 원을 1% 미만 예금 통장에 넣어두신다면 33억 원의 순자산이 만들어지는데 30년 이상 걸리는 거죠. 일단 그럼 이분은 은퇴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 아, 은퇴는 5년 안 뒤에 된다, 일단. 은퇴도 안 되고 원하시는 대로 월 수입 2천만 원짜리 건물을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사는 건 가능하죠. 뭐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건물을 사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월급을 얘기할 때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네가 받는 월급에서 뭐 대출금 다 빼고 네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야? 그게 진짜 네 월급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송도와 의뢰인 같은 경우도 임대료를 2천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이 2천만 원을 다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은행에 부채를 줘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순수하게 내 소득으로 잡으시려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은퇴 기간을 뒤로 좀 미루겠다. 네. 30년. 근데 이건 너무 길다. 3, 40년은 도저히 더 이상 이 일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면 두 번째는 송도와 의뢰인은 재테크를 하기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쪽만 바라보고 계시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뭐 또 있나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송도와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재테크는 송도와 의뢰인 몸에 다 있어요. 송도와 의뢰인 몸에 다 있어요. 몸에요? 네. 네, 참고로 시계? 시계? 금! 네, 맞습니다. 금! 네. 시계? 금! 이걸 쉽게 말해서 금테크라고 하는데 금테크를 하실 때 저렇게 이제 실물로 금을 사시는 게 아니라 KRX 한국금거래소 계좌를 만드시게 되면 그냥 내가 그만큼 돈 넣어놓으면 통장에 금 몇 그램이라고 찍혀요. 가지고 있다가 금값 오르면 팔면 되거든요. 지금 관리하시는 건물처럼 힘들게 관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통장 하나만 만드시면은 얼마든지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있어요. 왼쪽 팔목.
시계. 네. 시계. 번쩍번쩍. 그 최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보복 소비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강해지면서 명품 회사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 그 투자되는 펀드.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차고 다니지 않더라도 내가 소액 돈만 잘 투자하면 수익을 쉽게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백화점만 가서 그 매장에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주식을 계속 더 사고 이거 괜찮다. 대기번호가 없으면 무조건 파세요.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투자를 상당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부동산만 집착을 하고 계신데 근데 여기에서 공실이 생기거나 그리고 지금 금리가 변동금리라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수익률이 더 변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부동산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만 분산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금 자산을 좀 확보하고 계시면 기회를 잡으실 수 있어요. 내가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을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듯이 금도요. 금값 떨어지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고 차고 계신 시계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고요. 주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융상품들을 잘 운영했더니 실제로 작년에 저하고 상담했던 분들은 기대 수익률을 10% 이상 올리기도 했거든요. 와우. 진심으로 제가 지금 뭔가 왔어요. 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래도 굉장히 열심히 자산을 늘려가는 시기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은퇴를 꿈꾸고 있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 송두학 씨의 자산이 분배가 되실 시기가 분명히 오실 거란 그렇죠. 말이죠. 네. 지금은 조기에 사망을 하실 수 있는 리스크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오래 사시다가 월세 2천만 원이 나오는 건물까지 내가 준비를 다 해놓고 나중에 분명히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으실 거란 말이죠. 네. 자녀분도 이 부분들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물려주신 자산의 50%를 나라의 세금으로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산이 결국에는 세대 이전에 있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자산을 늘려가는 것도 좋지만 내 자산이 그 뒷세대에게 잘 물려가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두학 씨는 사실 더 일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저는 없어요. 짱짱하시잖아요. 근데 아내분 저는 건강 그 손도 막 안 펴진다고 아이도 하시니까. 셋을 낳으셨고. 그 의료인 보험 쪽은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실제로 이제 보험을 봤더니 제일 먼저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건 직업을 수정하셔야 돼요. 직업이 뭐예요? 네. 저 직업 뭐로 돼 있죠? 사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요? 네. 그리고 아내분은 계산원으로 돼 있으시고요. 왜 그러시나? 근데 직업을 왜 변경해야 되느냐? 일을 고지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다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보험금이 삭감이 돼서 지급이 돼요. 아이고. 보통 직업 한 단계 위반하시면 30% 이상의 보험금이 삭감이 될 수도 있고. 고지 의무가 지금 두학 씨한테 있다고요? 그렇죠. 실제로 좀 안전한 일을 하다가 위험한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나중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금이 작게 지급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특히 우리가 뭐 실비는 정말 잘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네.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비가 80세 만기로 소액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만기를 한 90세로 해서 진단비를 조금 증액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가장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채도 있고 네. 앞으로 재무 목표도 달성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47,500원 정도 매월 투자를 하셔서 정기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보험은 뭐죠? 정기보험, 정해진 기간.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재무 목표 달성되기 전까지 만약에 송두학 의뢰인한테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남아있는 재산으로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부채 공제하고 그다음에 상속되었을 때 세금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보험은 10년간 내가 47,500원을 내고 내가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망보험금 5억을 가입을 하거든요. 그럼 10년 안에 내가 만약에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5억이 지급이 되면 그 돈을 받아서 가족들은 부채 상환을 하거나 상속세로 5억을 대출해서 지금 열심히 송두학 의뢰인이 만든 자산을
내 세금에 내는 게 아니라 오롯이 다 물려받을 수 있는 플랜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직업 변경하시고 암,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비 증액하시고 정기보험 반드시 준비하시는 플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들마다 뭐 대학마다 뭐 예를 들어 평생교육원도 괜찮고 뭐 경영대학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무 설계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맞춰줄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지금까지 지혜롭게 사셨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입히면 아마 상당히 좋은 재무에 대한 뭐 월등한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아마 생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한편으로는 이제 이미 좀 어느 정도 이뤄놓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인 욕심을 갖고 계신데 계좌를 은행에 하나 넣고 마음속에 하나를 뒀을 때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죽기 직전에 2개의 계좌를 열었을 때 나는 여기에 수백억이 있고 여기에 한 푼도 없는 것보다 여기에 수억이 있고 여기에 추억이 있으면 그게 더 너무 흐뭇하게 눈 감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막내가 8살이라면서요. 예, 막내 8살. 얼마나 이쁠 때예요. 저 진짜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하루가 저물어 그렇게 살고 있나 봐. 쭉 설계자분들의 이제 설계를 들으셨잖아요. 예. 어떠세요? 저기 계신 저기 젠틀하신 최동기 최동기 설계자님. 설계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굳이 건물로 재테크를 하지 않고 아까 금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시계라든지 이런 줄 서는 데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의 회사들을 사면은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난다는 이런 부분들이 네네. 저한테는 못이 딱 박혀가지고 굳이 월세나 이런 걸로 돈 버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도 돈 벌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걸 느껴갖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것만 해도 장족의 발전이에요. 네. 지금도 제 와이프랑 제 딸이랑 일하고 있거든요, 가게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도 저는 와이프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저도 안 가봤는데 이거 봐. 한 번이라도 좀 가서 저희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보자고 제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송도학 씨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대국민 통장 점검쇼 설계자들에게 문을 두드려주세요. 탄탄한 재무 관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장밋빛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의 길로 안내해드릴 설계자들. 여러분의 통장이 빵빵해지는 그날까지 빵빵빵! 채널 A